진짜 만약에 LG에서 오지환 선수, 임창규 선수, 홍창기 선수가 반대로 두산에서는 정수빈 선수, 김태균 선수, 곽빈 선수가 LG로 간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나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부터 생각이 나. 뭐 연봉 궁금할 협상 것 때 같긴 해요. 단장이 뺨을 때렸나? 트레이드로 이 선수들을 보내면 이제 단장은 집에 못 가는 거죠. 뭐. 카퍼레이드 해야죠. 뭐 잠실은 집까지 다 막아야죠. 그렇죠. 아마 그러면 이제 KBO 측에서도 승인 빨리 안 해주고 뒷거리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LG랑 두산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어린이날. 되게 이기고 싶어요 보여. 진짜 특히 정수빈 선수 같은 선수들이 진짜 맞아요. 악바리처럼 많이 해요. 구장 뭐 같이 쓰는 거 놀리는 거잖아. 너네가 새빵이다, 너네가 새빵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놀리는 건데 그게 WWE인데 진짜 어린이 시절 UFC여서 이거는 치면 안 된다. 이거에서 라이벌리가 많이 오는 것 같아. 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 팬들과 함께하는 팬과 함께 팟캐스트 호스트 강동수입니다. 제 생각에 프로야구에서 가장 강한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이 두 팀인 것 같은데요. 두산과 LG 팬분 모셔놓고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2025 신한 솔뱅크 KBO 리그 유일의 무패팀 144승이 가능한 LG 트윈스의 팬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근데 전 롯데 팬이라서 네. 맞아봤잖아요. 심상치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원래 이렇게 고점에 물리면 좀 아프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2010년대 중반, 그러니까 몇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한번 개막 6연승을 했다가 바로 5연패 박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류중일 감독일 때 막 8연승 8연패를 동시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걱정 현실로 된 팀도 이제 있다는 거. 두산 팬 태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KBO의 트레이드마크 이승엽 감독님을 보유한, 네, 그리고 KBO 최고의 귀염이 망곰을 보유한 두산 베어스의 19년차 팬 김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랑할 게 많네요, 그래도. 망곰은 자랑이고 이승엽 감독님 자랑이죠. 네, 그럼요. 한국 자랑이죠. 야구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보물이죠. 빨리 황혁원 이승엽처럼. 환원해드려야 되는데 어디로요? KBO 전체로. 맞습니다. 근데 두산이 뭐 물론 감독님의 탓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좀 전력 유출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사실 작년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게 외국인 선수들 부상 때문이어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절대 부상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 하자마자 이제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약간 농담으로 그때 또 우리 여기 옆에 계신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님께서 두산이 잠룡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그렇게 박용택 의원님이 점지해주신 팀은 항상 이렇게 좀 애군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암흑택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사실 용택이 형은 그런 존재죠. 이렇게 잘 계시죠?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하늘이 있을 때 아름다우신. 잘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등에 있는 선수도 지금 곽빈 선수 맞죠? 맞습니다. 곽빈 선수 좀 유출 소식 들었을 때 어땠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네가 왜? 네가 왜? 네. 네, 작년에 많이 관리를 받았던 선수인데 제가 또 그랬잖아요. 저번에 좀 벽을 넘었으면 좋겠다. 알을 깨고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알을 깨라고 했더니 몸이 깨지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고 당연히 국내 1선발 다승왕이 빠졌으니까 그게 팀에 엄청나게 큰 전력 유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보통 라이벌 하면은 그래도 물어뜯기 마련인데 물론 이후에 물어뜯을 거긴 하지만 시작은 그래도 좀 약간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좀 각자 좀 두산은 LG에게, LG는 두산에게 좀 칭찬. 이거 부럽다. 너 진짜 이거 잘하는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뭔지 궁금한데 두산 먼저 들어볼까요? 역시 탄탄한 야수진. 지금 불바다라고 하죠. 완전 화력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뎁스도 정말 두꺼운 게 정말 부럽고 최근에 이제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덕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올드 팬은 낭만을 먹고 이제 신규 팬들은 선수를 본다 그러는데 그 숱한 탈덕 위기에도 꾸준히 인기가 있고 또 팀도 그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계속 유출이 나잖아요. 거의 매년. 이제 올해 또 한 분이 나가셨죠. 마법을 부리러 가셨는데
그럼에도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정말 대단한 또 두산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또 성적이 안 나올 때 꾸준히 응원하시는 건 LG 팬분들이 원래 전문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저희는 이제 때문에. 유출 없이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개인 팬들이 남아 계시는 거라서. 또 아까 잠깐 인트로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박용택 선수도 그렇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분을 느끼고 있지 않나 점점 이제 약간 유출이 계속 심화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수는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응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슬슬 체감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틱인 게 저희는 11년을 가을역을 못 갔거든요. 그게 암흑기지. 와일드카드 업셋 한 번 이런 거 당하는 그런 소소한 작은 이벤트, 팬들을 위한 어떤 맨날 4위가 올라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소소한 이제 10개 구단을 위한 이벤트 이런 것들로 암흑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런 게 이제 비틱이 아닌가. 롯데도 지금 7년 못 갔잖아요. 네, 근데 8년 확정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꼴찌를 최근 한 적 있나요? LG랑 두산이? 저희는 마지막 꼴등이 아마 2008년인가 그럴 10년도 겁니다.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08년일 10년 겁니다. 두산 기억나는 꼴찌 있나요? 저는 제가 보기 시작한 이후로 꼴찌는 없었던 것 같고 몇 년도 22년도에 9위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뽑은 게 김태견 선수였죠.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선물. 네, 마지막 유산 감사합니다. 이왕 물러날 거 김태균 딱 주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거네, 악역은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칭찬과 약간 비틱과 험담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뭔가 데려오고 싶은 선수 있나요? 각자 팀에서 뭔가 상대 팀에서 우리 팀으로 데려오고 싶다. 뭐 LG 팬들은 다 두산에서 딱 한 명만 꼽을 것 같은데 김태균 선수를 꼭 데려오고 싶거든요. 네. 사실 LG가 불펜이 강한 팀, 뭐 저번에 저희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불펜으로 강팀으로 올라섰다가 이제는 불펜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김태균 선수만 들어와 준다면 돌아오는 선수들이랑 고우석도 올 거기 때문에 하면 진짜 못해도 이 더 노세화가 야수진에서 진행되기 전에 리피트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마지막 퍼즐 같은 선수라 너무 탐나는 선수예요. 상상했는데 지옥인데요. 김태견 고우석으로 이어지는 거기다 유영찬 선수도 있고 지옥인데.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그 셋 중에 한 명만 나와요. 제가 보기 마무리를 3명이서 돌아가고 선발이 8인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꿈에 이제 지금 야구 보는 게 그래도 이제 이겨서 계속 이기니까 불안한 것도 있지만 좀 재밌는 거는 선발이 이렇게 탄탄하게 굴러간 게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뭐 소사 윌슨, 뭐 켈리 윌슨 이런 식으로 윌켈차 있을 때 한 3명. 근데 그들도 사실 기복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이 로테이션 한 번 완벽하게 돌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김태형 선수까지 있으면 약간 좀 혹사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못 던져가지고 안 던져가지고. 이제 오프너로 쓰는 거죠. 오늘은 한번 일찍 나가봐 이런 거. 방금 표정 보셨어요? 이 정도면은 김태견 선수 선발 갈 수도 있다. 저 팀에서는 갈 수도 있겠다. 좋습니다. 두산에서 좀 뭔가 LG 팬은 LG에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저는 야수랑 투수를 한 명씩 꼽고 싶은데 야수는 우리 잠실 차은우 문보경 선수. 뭐 이미 국대 차기 3루 예약을 해놨으니까 정말 부러운 선수인 것 같고요. 투수는 오늘 선발 투수였죠? 손주영 선수. 예. 계산이 서는 좌완 선발은 언제나 귀하니까. 좌완이 크죠. 이미 만개를 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손주영 선수는 꼭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보경 선수는 진짜 좀 맞아보니까 진짜 얼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발전하는 게 선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보경 선수는 데뷔할 때도 꽤 센세이션하게 데뷔해서 이제 리그 막판에 가서 체력 문제 그거를 극복했고 그 다음에는 클러치, 그 다음에는 슬럼프 극복 이런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선수가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년 나오는 게 문보경 선수가 이렇게 잘했나라는 얘기가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LG 타자는 원래 그게 공식이었거든요. 만 30세 이후에 터진다. 박용택 선수도 그랬고 오지환 선수도 어느 정도 타격에 눈을 뜬 게 만 30세 그 기점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터진 타자가 그래도 오랜만이어서 꽤 반갑고 기쁩니다. 데려오고 싶은 야수는 없나요? 근데 그러면 LG에서? 야수는 근데 사실 두산이 지금 많이 안 좋죠, 야수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많이 안 좋아서. 네, 사실 LG가 탐낼 만한 야수 혹시 김대한 선수 어떠신가요? 투수로 데려오겠습니다. 투수 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반대로 저희가 야수가 얇아진 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있었죠. 드래프트 순위가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투수 위주로 수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고, 또 야수 육성 시스템이 조금 부진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LG는 정말 좋은 야수들을 많이 백성진 팀장님 맞으시죠? 맞아요. 네, 이제 부러워가지고 이름까지 외우고 있었는데 이복근 팀장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이복근 팀장님, 윤혁 팀장님 투수 보시는 건 정말 좋고 좋지만 야수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맞아요. 성공 사례가 드문 편이니까. 그래서 진짜 과거에는 이제 별명 그거 있잖아요. 화수분 야구. 맞아요. 계속 나왔어요, 진짜 두산이. 맞아요. 네. LG는 최근에만 해도 뭐 홍창기 선수, 문보경 선수 다 하위 라운드에서 뽑았고, 문성주 선수도 하위 라운드에서 맞아요. 뽑았고. 문성주 네. 선수가 9라운드, 오. 문보경 선수도 3라운드일 거예요. 당시 신일구 감독이 이런 천재가 없다 그랬는데 그때 아마 부상도 있었고 해서 좀 밀렸어요. 제가 보기엔 또 얼굴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뺀질거릴 줄 뺀질거릴 것 같고 뺀질거릴 줄 알고. 야구하다가 중간 연예계로 갈 것 같고 그렇죠. 리스크가 있었죠. 품고 있어야겠다. 예, 주산이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저희의 또 코너 유망주인 양석환 선수를 들여서 거액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드릴 계획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구본혁 선수를 오. 6년 정도 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찬희 선수나 이재원 선수 안 됩니까? 그 둘은 이제 외야수라서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본인 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이거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상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LG의 장점,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산이 정말 허슬 플레이였고 짜임새 있는 야구를 했다면 그걸 그냥 LG가 잘 흡수한 것 같은 게 육성 시스템 자체가 LG의 가장 큰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LG는 좋은 타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박병호, 정이윤, 박경수 이런 선수들을 잘 뽑아서 급하게 1군에 올렸죠.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군에 올려서 이 선수들의 1군에서의 방황이 길어졌단 말이죠. 두산을 보면서 항상 부러웠던 건 고영민, 뭐 김재호 이런 정말 대단한 유망주들을 뽑아놓고 1군에 바로 올리지 않아요. 2군에서 완성이 되고 올려서 1군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올렸고 그게 어떤 두산의 이 야수 순환의 큰 장점이었다 생각하거든요. LG가 이제 차명석 단장 오고 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 뭐 그런 세부 지표들이 있어요. 뭐 2군 타율 얼마, 출루율 얼마, OPS 얼마를 뭐 3년 이상 기록한 선수는 1군에 콜업 했을 때 된다. 그 기준을 달성했던 선수들이 이제 홍창기, 이주형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육성을 하고 있어서 꽤 그래도 지속 가능한 육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LG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롯데 관계자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롯데는 육성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롯데 야수 그래도 윤고나황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풀어놨는데 알아서 큰 거예요.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박목현한테 갑자기 오늘 소가 거들여서 왔어요. 뭐야 너 우리 소야? 쓰자. 그게 좋아. 사실 그게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육성을 하고 있으면 팬들끼리 이제 분란이 생겨요. 올려라. 얘가 얘보다 낫다. 지금 베테랑 쓸 때가 아니다. 근데 저희는 얘 누구냐? 시끌시끌해집니다. 네. 얘 누구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갑자기 난세 영웅이 출연하시 나오는 게 롯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두산은 좀 어떤 얘기를 줄 수 있을까요? 두산은 일단 지금 LG랑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불펜은 좀 더 저희가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이 대본을 그 이병헌 선수, 홍가희 선수 부상 나가기 전에 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LG가 지금 선발 야구를 해서 불펜의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불펜의 뎁스는 아직 LG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G에 비해서 불펜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 외적으로는 그냥 딱히 LG에 비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마케팅에 있어서는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도 많이 하고 뭐 되게 새로운 시도들 뭐 먹산 생크림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역전된 거잖아요. 이 부러워하던 게 역전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역전된 그 시기가 뭐 1, 2년만 된 게 아니고 한 10년에 걸쳐서 이게 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LG는 좀 더 스무스하게 이걸 갈아타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고 두산은 좀 아쉽게도 좀 외부로 많이 전력 유출되면서 이게 갈아타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세대 교체 앞으로 이제 10년 앞으로 10년 전 세대 교체 생각하면은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사실은 젊은 투수 자원들은 정말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헌 선수, 최지강 선수, 김태경 선수 다 주전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뭐 말씀하셨던 최준호 선수나 이런 투수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투수들을 조금 빨리 끌어올려서 쓰기보다는 많이 다듬어서 잘 써줬으면 좋겠고 야수가 문제인데 야수를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요즘에 되게 상위 라운더에 야수를 많이 뽑았어요. 뭐 여동건 선수, 임종성 선수, 뭐 박준순 선수 많이 뽑았는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잘 키워낼 수 있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2군 육성 시스템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생을 조금 기대하면서 잘 알아서 잘 커오는 선수들 아니면 또 이번에 또 김민석 선수 같이 이미 한번 잘했던 선수들을 뭐 수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사실 육성에는 걱정이 많이 이제는 없어요. 왜냐면 그 2000에다가 이제 챔피언스 파크를 지어놓고 나서부터는 정말 육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백성진 팀장님도 정말 잘해주고 계시고 뭐 차명석 단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걸 봤을 때는 꽤 그래도 잘 만약에 물러나신다 하더라도 구축해 놓고 후임을 잘 찾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염경엽 감독님에 대해서 사실 경협볼이니 뭐 주전 야구니 의존 야구니 이런 불만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던 건 LG가 그동안 차명석 단장 주도하에 만들어왔던 시스템을 조금은 이제 감독의 그 힘으로 조금 시스템과 어긋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함? 왜냐면은 뭐 이군 감독에 대해서 갑자기 서영빈 감독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뭔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잘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본 질문이죠. 두 분을 모신 이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프로야구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잠실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먼저 지금 약간 두 분 눈빛이 약간 점점 살아나가고 있거든요. 아니 뭐 사실 LG 두산이 모이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뭐 제가 해야죠 뭐. 네. 뭐 잠실 팀 중에 최근 우승팀도 LG고, 네. 잠실 최초 창단팀도 LG고, 네. 잠실 서울 소속으로 가장 먼저 우승한 것도 LG고, KBO 리그에서 서울 팀으로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둔 것도 KBO 리그 팀으로 승리를 가장 먼저 거둔 것도 LG고. 네. 그리고 이 서울 유니폼이 뭐 따라 하셨지만 LG는 또 서울의 많은 상징을 담고 있거든요. 어떤? 이게 이제 경복궁 근정전 처마 모양을 딴 이제 글씨체. 그리고 이 서울시의 상징색인 단청색이 들어갔고, 그리고 LG의 이제 응원가 중에 서울이 들어간 것만 4개입니다. 서울의 아리아, 서울 메들리, 뭐 서울의 찬가, 뭐 이런 하나에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사실 두산에 지금 서울 들어간 응원가가 있나요?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대1, 4대1이면 이제 축구로 치면은 이제 후보 선수들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이제 LG가 이제 적법한 서울의 원조 팀이다라고 이제 증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만 들으면 좀 두산은 물법인 것 같은데 뭔가.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서울 유니폼이 왜 나중에 나왔냐? 네. 원래는 저희가 서울의 주인인 게 당연하니까. 근데 서울의 주인을 참칭하는 유니폼이 나오니까 네. 이제 맞대응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농담이고 시작은 저희가 서울에서 시작을 안 한 건 맞죠. 저희가 처음에 충청도에서 시작을 했고 대전에서 이제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 가지 항변을 해야 되는 건 그래도 저희가 서울로 시작을 한 건, 그러니까 서울시 프로야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창단식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KBO와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도 그 당시엔 MBC 청룡이죠. MBC 청룡과 서울 연고지에 있는 선수를 나눠 가지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적법한 서울의 주인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서울에 3개 팀이 있는데 네. 연고지 변경 이력이 있는 팀이 딱 한 팀밖에 없거든요. 어디라고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질라탄이 AC 밀란에서 우승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AC 밀란이 이탈리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AC 밀란의 것이다. 아. LG가 서울 팀이 아니라 서울이 LG 것입니다. 오. 뭐 최근 서울 우승팀 LG니까. 근데 또 LG는 어찌 보면 90년도에 창단을 한 팀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역사를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뭐 저희는 원년부터 이어져 왔던 팀이고 서울에 입성한 건 85년도잖아요. 근데 LG라는 이름을 달고 입성을 한 건 90년도니까 네, 저희가 더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지 않나. 사실 원래 저희 거였잖아요. 서울 연고가 저희 거였는데 전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네 그렇게 저희를 대전으로 보내셨는데 물론 대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대전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지만 저희는 원래 서울이었다.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었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선 저희가 네. 올드 유니폼으로 청룡 유니폼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MBC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다. 그리고 컴투스 프로야구나 마구마구를 하면은 MBC 청룡 선수를 사면은 팀 대효과가 맞춰집니다. LG와 함께. 맞춰지는 이게 거예요. 무슨 뜻이냐? MBC의 역사가 곧 LG의 역사다. 또 LG 하면은 또 잠실 이게 서울의 주인 얘기가 됐지만 잠실의 주인 얘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LG가 또 한때 약속을 했었잖아요. 뚝섬에 야구장을 지어서 나가기로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못했던 그게 건가요? 또 이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어른들의 사정으로 짓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적이 많죠 역시 아니, 야구에. 소유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도 한화 이글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막말. 한화 이글스가 마음대로 못하는. 뚝섬돔도 원래는 LG가 땅을 사서 LG 걸로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상 스포츠 시설을 개인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 지은 것뿐이죠. 사실상 뭐 잠실의 주인은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그렇죠. 그렇죠. 서울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그렇죠. 근데 또 약간 여기서 낭만 한 스푼을 조금 더 하자면 네. 사실 잠실의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막 이렇게 싸우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서상의 주인은 서울시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그냥 잠실이라는 구장이 사실 원년부터 있었던 구장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야구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환호도 하고 뭐 욕도 하고 했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 그런 모든 야구 팬들이 잠실의 주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중립 경기장으로 많이 활용된 구장이기 때문에 LG가 암흑기일 때 그 두산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많은 팀들이 잠실에서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이 잠실 우리 홈인데 하면 좀 긁히긴 하는데 막 치어리더 분들까지 나와가지고 잠실은 저희 홈이죠 막 이래가지고 황성빈 선수도 계시고 뭐 계셔서 그건 좀 별론데 그러니까 잠실 갖고 싸우는 거는 LG랑 두산 팬만 가능하고 다른 이제 연고 팀 팬들이 조금 관중 많다고 이제 우리 건데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양 팀을 같이 긁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좀 힘을 합치나요 그러면? 그럼요. 싸워도 저희끼리 싸우지. 그렇죠. 이 논쟁은 우리의 것이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거죠.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LG와 두산에 저는 물론 NC도 물론 외국이니까 엄청 강하긴 하지만 LG랑 두산도 그에 못지않게 좀 꾸준하게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던 팀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약간 KBO 통틀어서랑 그다음에 1년 단기 임팩트로 누가 제일 잘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KBO 전체로 봤을 때는 니퍼트가 1왕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그거는 뭐 라이벌리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니퍼트가 대한민국 외국인 역사상 가장 좋은 투수였고 이제 테임즈가 가장 좋은 타자였고 뭐 단기 임팩트로 보면 패디나 뭐 옛날에 뭐 갈베스라든지 이런 정말 대단한 한 시즌을 보낸 선수들도 있지만 니퍼트만큼 꾸준히 뛰어준 선수도 없었고 이제 LG의 이제 켈리나 이런 선수가 나타나기 전에 가장 니퍼트가 부러웠던 건 외국인 선수가 그 팀의 일원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게 정말 좀 부러웠어요. 그건 좀 부러웠어요. 뭐 저도 당연히 두산 팬이니까 리포터라 생각을 하고 자랑을 좀 하자면
3년 전인가 KBO에서 40주년을 맞아요. 맞이해서 KBO 레전드 40인을 꼽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두산 선수가 2명이 있었죠. 한 명은 니퍼트였고 한 명은 우즈 선수였는데 저는 그 둘이 그래도 통산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임팩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최고의 투타 용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니퍼트 선수는 또 은퇴한 지 꽤 됐지만 또 작년에 와가지고 은퇴식도 했었고 두산 팬들의 약간 평생 소원이랄까요? 니퍼트 선수의 영국 열번을 지정하는 거. 그래서 약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니퍼트와 양의지가 양의지 은퇴하는 시점에 배터리로 영국 열번 동시에 지정이 된다.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양의지 선수 영국 열번 되나요? 저는 4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영국 열번 하면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 팀을 상대로 집행검을 꽂으셨으니까. 세리머니를 네. 강하게 오늘 K리그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누구였나요? 정승원 선수가 골 넣고 대구 그러니까 FC 서울이랑 대구 경기였는데 정승원 선수라고 이제 대구 출신 선수가 득점을 한 이후에 대구 서포터석으로 달려가서 아데바요로 세리머니를 하면서 아하.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적한 선수가 자기 신정팀을 상대로 이렇게 약간 과한 세리머니를 한 거는 양석환 선수가 유일하지 않나. 갑자기 엠블럼을 조지더라고 이러면서 양석환 선수에 대해서 LG 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이후로 이제 그 순위가 있어요. 정이윤, 이제 양석환 있는데 네, 올랐죠 바로 랭킹이 바로 올라갔죠. 아 거의 이제 압도적 1등이었네요. 압도적일 때 아직 정이윤 선수가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기회를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두 분의 답변을 받았던 것 중에 다 갈랐던 게 이제 타자는 테임즈 이쪽 테리님 같은 경우에는 우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 좀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저는 추강 대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테임즈는 이후에 미국에 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국내 커리어도 사실 테임즈는 40-40을 한 선수고 뭐 활동 기간이 조금 더 짧았을 수 있지만 이후에도 더 상위 리그에 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좋은 타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테임즈란 선수가 결국 어떤 우즈처럼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진 못했다 한들 그래도 어쨌든 꾸준한 강팀이었고 테임즈가 어쨌든 보여준 퍼포먼스가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테임즈 선수 워낙에 강력한 단기 임팩트를 보여줬고 또 뭐 인터뷰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밈을 하나 남기고 떠났고 네 그래서 테임즈 선수가 정말 역대급 선수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단기 임팩트가 좋았던 선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잖아요. 뭐 투수에서는 에릭 패디 선수도 있고 뭐 사실 작년에 하트 선수도 정말 임팩트가 좋았고 뭐 미란다 선수도 있었고 저희 근데 어쨌든 어떤 선수가 제일 KBO에서 좋은 용병이었냐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 임팩트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뛴 기간 자체가 길지 않은 테임즈 선수를 이제 정말 좋은 최고의 용병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우즈와 비교했을 때 우즈가 몇 년 뛰었죠? 우즈가 제가 알기로 5년인가 뛰었던 걸로 호세가 몇 아는데 년 뛰었죠? 호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6년이었나 7년이었나? 아니 테- 그렇게 안 길었어요. 테임즈도 한 3년 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패디 대 니퍼트다 하면은 1년 대 7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3년 5년이면 사실 뭐 테임즈한테 단기 임팩트다라고 하기에는 테임즈도 어쨌든 3년을 그렇게 활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압도적으로 이제 가려면은 맞아요. 테임즈 선수가 데뷔 딱 오자마자 40-40 빵 하고 갑자기 미국 가버렸으면은 그랬으면 그쵸, 사실 그랬으면 사실 저도 아마 우즈를 네. 꼽았을 텐데 뭐 테임즈는 제 생각에는 3년을 뛴 거는 굉장히 장수용 외국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프로야구에서 첫 시즌 잘할 수 있는데 2년차 시즌에 못하는 선수 되게 많고 2년차 시즌과 잘해도 3년차에 노쇠가 오는 선수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상태로 오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3년을 버텼다 그리고 3년 동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으로 나갔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선수를 단기 임팩트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당장 우즈 쓸래 테임즈 쓸래 하면 당연히 그죠. 테임즈 쓸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장기 임팩트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우즈가 좀 더 팀에 헌신하는 기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펜신 보정도 있죠. 펜신 보정도 있고. 근데 니퍼트 쓸래 패디 쓸래 올 시즌만 하면은 니퍼트 쓰실 거 아니에요? 니퍼트가 전성기 시절에는 패디랑 또 삐까삐까.
삐까삐까는 아니지만 견줄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엄청난 고점을 보여줬던 선수고 그 다음에 삼성한테 강했어요. 사실 그게 가산점이 높죠, 솔직히. 네. 사실 이거 다음 질문이 장기 임팩트랑 단기 임팩트 중에 외국인 선수는 용병은 뭐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벌써 약간 답이 약간 나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장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패디 선수가 있다고 우승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쵸? 그러니까 패디 선수가 대단한 선수고 제가 봤을 때 한 시즌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시즌만 봤을 때. 근데 사실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되려면 외국인 선수도 팀의 일원으로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안 나갈 정도로 잘하는 선수. 이 선수가 최고의 외국인 선수거든요. 뭐 LG로 치면 사실 오스틴 딘이 그런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진짜 갑자기 스텝업해서 막 60홈런 때리는 거 아니면 외국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쵸, 힘들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외국인 타자. 왜냐면 한국에선 정말 잘하고 그렇다고 상위 리그에 나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데이비슨 막 이런 선수 보면서 진짜 잘하는데 외국에 나가지 않을 것 같은 해로운 타자다. 약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외국인 선수 같기 때문에 장기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니까 메이저 진출을 정말 응원하지만 절대 안 갈 것 같은. 절대 안 갈 것 같은. 그 현역 선수 중에서도 저는 오스틴 선수가 제일 그래도 지금 최고의 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 또 오스틴 딘 선수가 이렇게 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 맞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거 거짓말 아니고 어김없이 맞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오스틴이 딱 그게 있거든요. 약간 눈빛이 변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치겠는데 하면은 홈런 치더라고요. 약간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약간 진짜 진지하게 좀 본 건데 약간 수염이 바짝 설 때가 있어요. 약간 애매한 슬라이더 던지는 한 140 평균 구속 한 144, 5 정도 나오는 우한 투수 나오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냥. 이건 내 거다. 그러면 바로 그냥 하나 걸리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홍건희 선수가 홍건희 선수가 제가 기억으로 그러니까 연속으로 맞은 건 아닌데 네. 임팩트 강하게 한 두세 번을 계속 슬라이더 던지다가 홈 네, 맞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경기들에서 맞아요. 맞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맞아. 이제 수나마추 제일 지나서 이제 매운맛으로 살짝 가볼까 하는데 LG와 두산 사이에 이적 또는 트레이드 FA가 좀 간혹 있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FA나 트레이드 좀 이런 선수 간의 이동이 있었다면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김현수 선수의 그렇죠. FA죠. 정말 사랑했었는데 미국을 갔다 오더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밝혀졌던 건 두산이 오퍼조차 안 했다라는 그런 썰이 돌더라고요. 김현수 선수가 두산 사무실 앞에 그렇게 배회했다고. 네. 진짜요? 네, 계약하고 그러니까 싶어서. 조금 몸값을 낮춰가면서까지도 남으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두산이 김현수 선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워낙 그때 모기업이 힘들었었던 때라서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산에 대해서 충성도도 높고 사실 두산의 상징 같았던 선수잖아요. 정말 그런 선수가 LG로 갔다는 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죠. 특히 저는 그때 좀 어렸으니까 맞아요.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이었고 뭐 그 다음 충격은 뭐 양함 트레이드 그게 사실 충격이라기보다는 트레이드니까 오케이 하는 거고 사실 LG가 그러니까 이적 간에 LG가 이득을 본 이적은 그 김현수 FA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LG 입장에선 물론 함덕주 선수가 우승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뭐 또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양석환 선수가 두산에서 더 쌓아 올린 게 아까 뭐 놀리긴 했지만 더 많고 함덕주 선수는 부상도 많고 약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이성열 최승환 주고 받아온 게 김용희 이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용희 선수야 오랜 시간 뭐 팀에서 뛰면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줬지만 이재영 선수는 별거 한 거 없이 SK로 넘어가기도 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손해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 박명환 선수 넘어온 것도 그렇고 기아에서 데려오기도 했지만 진필중 선수가 두산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고 미국 갔다가 기아 왔다가 LG 와서 완전히 그 FA 잔혹사의 시작이었 그 거의 홍현우 진필중으로 이어지는 그 화려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이제 김현수가 씻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어쨌든 데려와서 많은 것들을 바꿨고 팀 문화를 많이 바꿨고 어쨌든 LG가 강팀으로 올라선데 김현수 선수의 역할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LG에서 뛴 기간도 더 길고 예, 이제 이제. 다들 LG 선수로 L전드로 인식하지 맞아요. 않을까요? 좀 더. 영국 앨범 얘기도 농담 삼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뭐 팬들이 한다기보다는 차명석 단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반등한 후에 은퇴를 한다면은 찬성하는 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연결은 LG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네. 뭐 공동 은퇴식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마 할 수 은퇴식은 무조건 두산전에 하지 않을까. LG전, 두엘전, 잠실에서. 어린이날 시리즈 할까요? 그쯤 할 것 같긴 네. 한데 아니면 뭐 시즌 말미에 하거나 그쵸. 할 것 같아요. 아까 개인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거는 제가 김선우 선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맞아. LG로 왔죠. 네. 김선우 선수가. 근데 갑자기 LG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이때였으니까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이 컸던 건 어떻게 감히 LG를 갈 수가 있지? 약간 그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김선우 선수 그래도 엘리니 출신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조금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네. 인터뷰에서 조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엘리니라고 밝힌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명예 LG 선수 이제 엘건우, 엘광현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이 LG 선수라고 LG 팬이었다라고 밝힌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상훈 선수를 되게 좋아했다고 밝혔을 거예요. 그래서 한창 LG가 좌완투수 없고 이제 센터라인 부재로 고생할 때 엘건우, 엘광현 많이 붙였었는데 둘 다 안 왔죠. 맞아. 김선우 선수도 이상훈 선수를 되게 존경해서 LG에서 뛰고 싶었다. 약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퇴 인터뷰인가에서 네네. 그동안 뭐가 많이 힘들었는데 LG에서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뛰고 싶었던 팀에서 은퇴한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잖아요. 맞아요. 또 두산도 반대로 뭐 저기 김태현 선수는 승린이었겠지만 지금 저희 팀 와서 최정을 열심히 잘 잡아주고 있고 또 김범수 선수는 유명한 두린이잖아요. 네. 김범수 선수 유명한 두린인데도 하나에서 잘 뛰고 있고 데려오고 싶어요. 문보경 선수가 두린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한동안 LTV에서 많이 놀렸는데 아 그리고 소영준 선수도 두린이었고. 맞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 당시 강팀을 좋아하는 팬 그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롤린이가 말이 없는 건가? 롤린이는 이제 한동희 선수? 노시환 선수. 노시환 선수 유명하죠. 네, 돌아와요 부산하게. 사실 트레이드 얘기 나왔으니까 FA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뭐 가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 맞으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만약에 이게 좀 댓글창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LG에서 오지환 선수, 임창규 선수, 홍창기 선수가 FA나 트레이드로 두산에 간다거나 반대로 두산에서는 정수빈 선수, 김태균 선수, 곽빈 선수가 LG로 간다면은 좀 본인 플러스 팬분들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나요? 근데 이거는 네. 상상을 해봤어야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오지환은 아니었을 것 같고 임찬규도 이적을 할 수 있었을 거라 보고 왜냐면 지난 FA 때 사실 LG에서 엄청 후하게 쳐주지 않았잖아요. 옵션을 엄청 많이 붙였고 네네. 홍창기 선수도 탐내는 구단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두산에 뺏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산과의 돈 싸움에서 질 것 같지 않고 일단 네. 그리고 LG가 잡아야 되는 프랜차이즈 스타일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FA에서 생각해보면 다 놔줄 선수들을 놔준 거거든요. 뭐 조인성 뭐 나갈 때 충격으로 치면 뭐 조인성 선수도 나갈 때 좀 놀라웠고 최은성 뭐 유강남 다 어쨌든 그 이제 암흑기를 벗어나서 강팀으로 스텝업하는 과정을 겪어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애착이 강했던 선수들이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놓치면 안 될 선수를 놓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상황이 따라줘서 오지환 선수를 되게 싸게 잡은 것도 있지만 오지환도 남겼고 뭐 어쨌든 임창규도 남겼고 다 남겼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특히 뭐 홍창기 선수가 뭐 가서 뭐 진짜 뭐 문학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와 이걸 뺏기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두산을 뺏긴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여기서 붙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가면 갑자기 인터뷰하는 거예요. 홍창기 선수가 기분 꽤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두산을 가면은 그거는 이 선수가 의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LG의 조건이 LG가 그때 셀러리 캡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야 못하겠다 가라 해서 간 게 보통 아닐 거예요. 그냥 나 두산에서 뛰고 싶어요 해서 간 거. 약간 장원준 같은 느낌으로 이적한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장원준 선수는 좋은 환경에서 뛰고 싶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드러내면서 간 거기 때문에 수비가 좋은 곳에서 뛰고 싶었다. 굉장히 좋지 않게 보겠죠. 왜냐면
뭐 두산의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의지로 152억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LG가 돈 싸움을 맘먹고 했을 때 두산한테 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한 선수한테 투자를 안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적은 분명히 이 선수의 의지가 담긴 이적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낄 것 같고 트레이드로 이 선수들을 보내면 이제 단장은 집에 못 가는 거죠. 뭐. 카퍼레이드 해야죠. 뭐 잠실의 집까지 다 막아야죠. 그렇죠. 아마 그러면 이제 KBO 측에서도 승인 빨리 안 해주고 뒷거리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맞냐 소리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차단장한테 무조건 바로 나오죠. 그냥 이 홍창기 주면 진짜 지금 만약에 진짜 홍창기가 딱 제가 봤을 때 두산의 요 세 선 중에 맞는 핏인 것 같거든요. 주면은 진짜 거짓말하는 김태견은 받아와야 돼요. 오. 김태견의 플러스 알파. 에? 이 입장에서 내 팬의 그쵸, 그쵸. 입장에서는 팬 다 떼놓고 팬 그쵸. 입장에서는. 팬 팬 입장에서 저는 반대로 네네. 구단 욕을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넘어가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선수들이 저기로 넘어가냐. 사실은 김현수 선수의 케이스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수 선수 케이스도 되게 구단에 대한 본인이 애정이 강했는데 구단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넘어갔던 거고 사실 정수빈 선수가 이미 1차 FA 때 그 유명해요. 되게 그 에이전트가 다른 팀을 더 좋은 조건으로 알아봐 줬었는데 두산에 남고 싶어서 기존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랑 계약을 해서 두산에 남았거든요. 그 정도 선수인데 그거 남아달라고 한 선수가 허경민 선수. 아 진짜요? 90년생 같이 뛰고 싶다 네, 해서 그때 붙잡았어요. 허경민 선수가 우리 평생 같이 뛰자. 네. 박건우 선수도 있었고 그때는 맞아요. 뭐 그 당시엔 진심이었겠죠. 진심이었겠죠? 저희가 남산타워에 자물쇠 걸 때 그 당시엔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FA의 어떤 구단의 역사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에서 예비 FA 명단이 나왔을 때 그 선수가 LG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면 보통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LG는 안 뺏긴다. 이거를 LG 팬들도 느끼고 있고 타팀 팬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르는 거 아니면 못 데려온다라는 느낌인데 사실 두산 선수는 특히 정수빈 선수 같은 풀렸을 때는 막 한화 팬분들도 데려와야 된다. 양석환 풀렸을 때도 막 데려와야 돼. 막 두산이 정작 놔주지도 않았고 계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데 한화 팬들끼리 데려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간 그 팀이 FA 시장에서 보여준 행보가 팬들의 인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는 중요한 선수를 안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선수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선수가 나갔다면 이거는 구단에서 후하게 안 해줬을 것 같지 않다로 가는 거고 두산이 만약에 이제 놓치면 이제 타팀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산이 또 돈이 없나? 약간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선수들이 잘리면 네. 구단 매각 시그널 아닐까요? 그렇죠. 정리하는 거군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뭐 민병헌 선수 팔고 박건우 선수 팔고 양의지현 선수 한번 팔렸었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두산이. 맞아요. 근데 또 한 번 이런 주축 선수들이 팔리는 상황이 온다? 그럼 그때는 또 사회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산 이거 맞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반대로 네. 저는 단 한 번도 오지환 선수, 임찬규 선수, 홍창기 선수가 두산에 올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아무 상상 안 해봤는데 그냥 제대로 네. 붙여본 거예요. 그냥 약간 그래서 오면 좋겠지만 안 맞는 옷일 것 같다 되게.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쵸. 되게 안 맞는 거 약간 같다. 만우절 이벤트인가 이런 느낌인가요? 네, 와주면 좋겠지만 올 리도 없고 뭐. 그래서 색이 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색이 되게 진한 반대로 정수민 선수도 두산 색이 되게 진한 선수고 그래서 되게 묘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태룡 단장은 사퇴해야 될 거고 박정원 구단주까지 갈 것 같아요. 화살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네. 당해본 팀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안 당해본 팀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왜냐면 진짜 몰라요. 모르죠. 왜냐면 여기 강민호 나가봤고 손아섭 나가봤고 김현수 나가본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과 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해본 것과 저는 만약에 진짜 오지환 선수가 그때 썰대로 SSG를 갔거나 롯데를 갔으면 저도 여기서 가면 뭐 이러이러 할 것 같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지켰고 뭐 다 아직 뺏겨본 적이 없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언젠간 나오겠죠. 뭐 진짜 우리가 연결급 선수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이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아마 확
다가오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왼쪽에서 뜬 걸 본 적이 서쪽에서 뜬 걸 본 적이 없다 없죠. 보니까 이번에 해가 왼쪽에서 뜨면 어떡하지는 걱정 자체를 못 하는 거군요. 네, 안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못 하는 팀이긴 해요. 역대 트레이드에 LG가 엄청 많거든요. 그쵸? 되게 못 하는 팀이긴 한데 네. FA로 져보거나 한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드 이적보다 FA적이 되게 충격이 크잖아요, 사람이. 그거에서는 별로 이렇게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잘 안 되는 일인 것 같긴 해요, 뭔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극단적인 게 네. 한 번도 안 뺏기셨다고 자신을 하셨었고 저희는 뺏긴 선수한테 코리안 시리즈에서 피날레 세레머니를 당했던 입장으로서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뺏기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저희는 환경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찐막으로 그러면은 이프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럼 곽빈 선수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냥 이제 상상입니다. 구단에 요청한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쌍둥이라고 외쳤다. 난 트윈스로 가고 싶다. 날 트윈스로 보내달라. 태업해요 막 훈련 불참. 누구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러면 곽빈을 LG가 받으면- 비싸게 안 주죠. 왜냐면 그렇게 나오면 어차피 뭐 쥐가 안 뛰겠다는데 우리가 왜 비싸게 쳐줘? 약간 이렇게 저기서 이제 처분해야 될 악성 재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쉽지 않죠. 그런 케이스가 그거잖아요. 서건창이 나 연봉 삭감하겠다. 그걸 그 시그널이 뭐냐면 난 키움에 남지 않겠다였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 두산에서도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거고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팬들은 어차피 우리 선수를 인식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충격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근데 첫 번째로는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부터 생각이 나요. 연봉 궁금할 협상 것 때 같긴 해요. 단장이 뺨을 때렸나? 아니면은 뭐 무릎 꿇고 빌으려고 했나? 아니 뭔가 약간- 가족이 납치당한 건가? 아니면 LG가 갑자기 뭐 최면 어플을 켜가지고 뭐 했나? 약간 그 정도로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뭐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정 때문에 난 도저히 이 구단에 못 있겠다 해서 나가는 거면 그냥 아니 꼽지만 응원은 할 것 같고 근데 그냥 정말 아니야 내 안에 그냥 작은 아이가 두산 더 이상 빅클럽 아니야 하면서 두비가를 외치면서 가버린다 하면은 뭐 금지어죠 뭐. 맞죠. 네, 그냥 그리고- 유니폼은 바로 찢기는 거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어린이날 전에 올라와서 포효해봐. 구인이 퍼펙트하면서 마지막에 정철원처럼. 네, 정천원처럼 포효하고 플러스 이제 두산 쪽 가면서 이제 양 해버리면 그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곽빈은 이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곽빈은 약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장원준 선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셨나요? 전혀 아니고 사실 환경운동. 네, 환영은호가 제 약간 누군가가 자꾸 겹쳐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뛰고 예. 싶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잠깐 말씀드리면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약간 했잖아요. 그때 제일 충격일 것 같은 선수를 얘기했을 때 곽빈이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짓궂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전제는 안 달려 있었는데 어린이날 시리즈에 그렇게 하면은 이건 제가 방금 했죠. 이제 네. 그건 충격이 아니고 쟤가 왜 저러지?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냥 LG 팬들도 쟤는 왜? 네, 그냥 약간 같은 팀들도 이해하기 힘든. LG 팬들이 이제 저 두산에서 많이 안 좋게 나왔나 본데.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마법을 부리러 가신 분도 나가셔가지고 자꾸 저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본인 의지로 나가셨으면 나가신 거지. 왜 본인의 그 진심이었다 이러면서. 과거를 계속 미화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선택에 대해서 과거를 자꾸 끌고 오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두산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곽빈 선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두산을 의식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몸담았던 팀에 대해서. 그게 근데 되게 멋없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냥 덤덤하게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멋있는데 그냥 내가 막 두산 나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그냥 오히려 더 멋이 없으면 멋이 없지 좋은 쪽으로는 안 보이지 않을까. 사실 LG 팬들은 박병호한테 아무리 홈런을 맞아도 물론 그 뒤에 인터뷰 한 번 더 해서 그때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아무리 홈런을 맞아도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뭐라 안 하거든요. 박병호한테 뭐라 안 하고 판 구단한테 뭐라 하거든요. 근데 정희윤이나 양석환한테 뭐 하나 맞으면은 기분이 영 안 좋단 말이죠. 그런 게 선수가 얼마나 처신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모든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선수와 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선수 마음에 어떤 게 있었고 근데 뭐 본인이 진짜 두산이 싫어서 떠났어도 적어도 그걸 드러내지는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장원준 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장원준 선수를 정말 정말 좋아했지만 그 환경 얘기는 인터뷰를 조금, 잘해야 돼. 네, 그거는 평생 욕먹어도 할 말 인터뷰를 없는 진짜 잘해야 인터뷰 아닌가. 아, 근데 왜냐면 더 싼 금액에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두산이랑.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조명받았던 거는 수비가 좋은 팀에서 투수를 하고 싶다라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문장을 좀 짜집게 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그게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사실 그 당시 저는 그냥 안 믿겼어요. 그냥 충격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뭐지? 거대한 음모구나 이게. 네. 근데 좀 저 인터뷰가 그러니까 타 팀팬이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두산 이적의 한 이유였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 뒤에 이제 롯데 팬들이 분노하는 걸 보면서 다시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두산만 얘기한 거죠. 두산이 좋은 팀이니까 우승을 위해 뛰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롯데를 비난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롯데 팬들이 받아들이게 그럼 우리는 환경이 안 좋은 거야? 우리는 우승 못하는 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e스포츠 팀 중에 캐니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캐니언 선수가 제가 디플러스 기아 이제 담원 기아를 좋아하는데 이적을 하면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 우승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니언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우승이 중요하다, 우승을 하고 싶다, 그냥 이 정도의 얘기인데 이제 디플러스 기아 저도 디플러스 기아 팬이지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많은 디플러스 기아 팬분들은 우리는 우승을 못하는 팀으로 제가 받고 나간 거다, 프랜차이즈 스타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화나신 팬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정확히 똑같은 게 저도 사실 롤을 좋아해서 이번에 T1이 제우스 선수를 놓치셔서 이제 T1을 제우스 선수를 영입한 팀이 인터뷰를 했어요, 단장님이. 근데 약간 선수가 뭐 여러모로 고려해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온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거긴 단장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럼 T1은 작년 전 세계대회 우승한 팀인데 거기가 우승할 팀이 아니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부터 많이 나왔는데 워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냐가 근데 사실 거기다 대고 저희는 우승 못하지만 돈 많이 주는 팀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 애둘러서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도전이 해보고 싶었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죠. 예, 그냥 약간 그러니까 뭐 주변 환경을 바꿔보고 싶었다면 환경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운동가가 붙지 않았을 텐데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에서 뛰고 싶었다 이래버리니까. 아니면 진짜 마이웨이로 여기가 제일 조건이 좋았다, 돈 많이 줬다, 그러면 뭐 FA가 돈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속물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예 마이크로원처럼 이길 수 없게 합류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잠깐 욕하고 그렇죠. 나중에 밈이 되겠죠. 그렇죠. 영원히 살아남겠죠, 그렇게 인터넷 속에서. 그렇게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LG랑 두산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어린이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날이라는 날에 고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치를 붙는 게 유일하잖아요, 두산과 그죠. LG.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리즈가 특별하다기보다는 그 시리즈로 시즌의 향방이 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하던 팀이 어린이날 시리즈를 수입당하고 갑자기 페이스가 꺾이면서 중위권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애매하게 좀 어렵게 시즌을 치르던 팀이 그걸 이기고 뭔가 구심점이 되면서 빵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LG 두산 입장에서는 하나의 분수령,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LG 별명이 또 분수령 트윈스잖아요. 뭐만 하면 분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즌의 가장 초반부에 있는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반과 중간을 잇는 딱 그 시점에 있네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도 어린이날 시리즈 한번 절면은 막 연패하거나 아니면 계속 루징 시리즈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이기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붓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후 후유증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출혈이 크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시즌이 한 4분의 1 정도 지났을 때쯤이 5월 초니까 더더욱 조금 그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얼마나 잘 타냐, 그게 나머지 시즌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잠실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집에 가깝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야구를 이제 앞으로 자주 보러 올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산 팬이어서 따라왔는데 LG가 이겼어. 아니면 뭐 부모님이 LG 팬이어서 따라왔는데 두산이 이겼어. 이러면은 팀을 갈아탈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되게 미래의 팬층 확보에 있어서 큰 되게 이슈가 중요한 아닌가. 시리즈라 생각해. 네. 저도 이 말 딱 떠올랐어요. 그 미래 팬층을 걸고 싸우는 컴페티션이다. 그렇죠. 진짜.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심지로 꿋꿋이 응원하는 저도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는 그쵸. 이기는 팀이 멋있잖아요. 이 기억이 진짜 짜릿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은 영향을 주는 시리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타팀 팬들은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다. 왜 어린이날에 쟤네는 이동 안 하고 저렇게 붙냐. 왜냐면 둘 다 그냥 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말도 그러니까 타팀 팬분들 중에도 저거 바꿔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바꾸려면 바꿀 이유도 충분하고, 근데 안 바꾸려면 안 바꿀 이유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저는 네. 뭐 LG 팬 입장에서 이동 거리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 이동 거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LG 입장에서는 두산한테 상성이 안 좋을 때 아니 잘 이기고 있다가 쓸데없이 그때 괜히 두산 만나게 해가지고 흐름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는 되게 많았어가지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네. 그래서 이거 굳이 두산이랑 해야 되나? 자꾸 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뒤로 회복하고 나서는 또 재밌네. 오스틴 막 그라운드 홈런 치고 막 이기니까 재밌네. 네, 재밌더라고. 어쩐지 요즘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특히 2015년 막 이럴 때 1승 15패인가 1승 했잖아요. 15패 했을 때. 그때 진짜 LG가 후반부에 두산 경기를 엄청 많이 남겨놨고 막 다 우천치도 되다가 어린이날 시즌을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 시즌 뭐 이렇게 막 엄청 치고 나간 건 아닌데 나쁘지 않다가 그때 막 스윕 당했나? 뭐 그리고 다 막 이기고 있다가 치고 막 이래서 그랬는데 그런 그때 아마 이거 두산이랑 왜 계속 해야 되지? 야 이거 그냥 다른 때 하고 싶은데 이 분수령에 아니 솔직히 우리보다 좀 못하는 팀이랑 붙었으면 좀 더 치고 나갔을 텐데 이거 왜 우리가 지금 두산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흐름이 꺾여야 되지? 약간 이 생각도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요즘에 약간 드는 생각은 이 감독님이 워낙 슈퍼스타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 슈퍼스타를 만들 수 있는 경기들, 그 큰 경기들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가 이렇게 걸려있는 경기에 조금 민감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중요한 시리즈니까 가뜩이나 운영을 좀 빡세게 하는데 그때는 좀 더 무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이 좀 더 심하게 와서 약간 그렇게 다 끌어다 쓰고 지는 걸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이렇게 무리할 바에는 그냥 그냥 무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거는 저희 같은 올드팬의 얘기인 거고 당연히 이제 새로 들어온 라이트 팬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 라이벌리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양 팀의 응원전도 그만큼 훨씬 더 치열해지고 뭐 막 진 팀은 그냥 가는데 이긴 팀은 복도부터 응원가 부르고 그런 씁쓸함과 환희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가을 야구가 아닌 이상 거의 없으니까. 네. 유독 그 시리즈는 굉장히 달아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평일인 경우도 그러니까 앞뒤는 평일인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엄청 많이 달아올라요. 크게 싸움이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맞아요. 되게 과열이 돼 있죠.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거의 초반이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4분의 1을 페이스 넘어가는- 잃고 진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쭉 좀 밀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부담이지만 잘만 하면은 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저 반전의 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죠. 올해는 누가 이길까요? LG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까지 두산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져요, 이럴 때. 뭐 항상 이번엔 좀 이기겠는데 할 때 지더라고요. 저는 질 것 같아서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느낌인지 야구 팬들은 다 아실 텐데. 쎄한. 이게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싶으면 이기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근데 그거에 진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곽빈 선수가 홍건희 선수는 못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곽빈 선수가 이제 그때 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냐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LG는 지금 선발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LG 선발 로테이션과 두산 선발 로테이션의 차이 사이가 얼마나 크게 나냐. 그래서 저희가 어빈 로그 곽빈이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어린이날 시리즈였는지 낮경기 시리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곽빈 선수가 올라왔다가 허리를 잡고 좀 내려가면서 시리즈가 확 기운 경기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어린이날쯤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변수만 없으면 사실 이번에도 팽팽할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어린이날 시리즈는 한 7회부터 틀고 봐도 되기 때문에 가끔 초반에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막 말홈런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진짜 필사적으로 해가지고 선수들이 맞아. 보면 진짜 진짜 열심히. 막 진짜 생각보다 경기 초반에 홈런도 많이 나오고 타자들 집중력이 높아서. 네. 진짜 봄에 하는 가을 야구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문제인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러고 이기면 기분이 좋은데 그나마 지면 진짜 모든 걸 지면 잃는. 팬도 기분이 더 나빠요. 네. 뭔가 그냥 두산한테 이거 루징 시리즈 할 수 있잖아요 시즌 중에. 그렇죠. 근데 그때 루징 시리즈 하거나 특히 당일에 지면 그냥 1패인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냥 왜 졌지? 맞아요. 왜 졌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5월 4일, 5일, 6일 이렇게 3연전이다. 4일, 6일 이기고 5일 지면 그것도 기분이 맞아. 나빠요. 별로 즐겁지 않아요. 네. 셈을 했을 때는 위닝이 맞는데. 위닝 맞는데. 위닝이 맞는데 특히 5일의 힘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아니, 지상파 경기를 이겨야 돼 무조건.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해요 그거 진짜. 지상파 경기를 이겨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약간 그걸로 팬덤끼리도 놀림을 많이 하고 맞아요. 네. 2010년대 후반부까지는 LG가 그러니까 어린이날 그러니까 전체 전적 말고 어린이날 전적이 앞서다가 그 2015년 그즈음부터 두산 뒤집었다가 아마 요즘은 그래도 그러니까 뭐 스윕이나 이런 건 안 나도 위닝 시리즈 LG가 많이 가져오면서 조금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싶긴 제가 해요. 알기로도 한 2승 정도 네, 차이밖에 거의 안 차이 나는 안 거 나요. 거의 차이 안 나는 거 알고 있어요. 한 팀이 막 10승씩 치고 나간 적도 있는데 네. 다시 다 따라잡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20년 정도 된 시리즈인데 2승밖에 차이 안 나는 건 진짜 팽팽하네요. 그리고 사실 구장 문제도 구장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라이벌리도 꽤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장 뭐 같이 쓰는 거 사실 뭐 그냥 뭐 놀리는 거잖아요. 그냥 너네가 새빵이다, 너네가 새빵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놀리는 건데 그게 WWE인데 진짜 어린이 시절 UFC여서 이거는 지면 안 된다. 이거에서 라이벌리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되게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잠실을 LG랑 두산이 동시에 쓸 때는 뭐 진 팀은 1루로 가고 이긴 팀은 3루로 간댔나? 하여튼 이긴 팀은 그라운드를 통해서 자기 더가웃으로 돌아가고 아. 진 팀은 뒤로 복도로. 왜냐면은 항상 그라운드로 가면 이 선수단이 이렇게 마주쳐버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어린이날 때는 특히 되게 마주치지 않으려고 되게 날카로워져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반복이죠. 그러니까 라이벌리니까 어린이날에 붙여놨는데 어린이날에 붙여놓으니까 라이벌이 되고 그냥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면 어떻게 보면 어쨌든 보여지는 직업인 거잖아요. 연봉도 공개가 되고. 근데 지상파면은 뭐 그냥 좀 과장 많이 붙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경기인데 와 그럼 진짜 신경 날카로울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되고. 벤치 클리어링이 거의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 생각보다 벤치 클리어링은 안 나오고. 그래도 마지막 이성이네. 진짜 마지막 이성의 끈. 그걸 수도 있고 그 자그마한 변수조차 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불리한 팀에 만약에 빈볼이라고 쳤을 때 불리한 팀에서 분위기를 바꾸고자 벤치 클리어링을 유도하려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기는 팀에서는 왜 싸워줘? 변수 우리, 주지 마. 우리 분위기 좋은데. 그냥 일로 줄라고 끝. 연고전에서도 사실 매번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항상 보면은 연대든 고대든 지고 있는 팀이 맞추거든요. 아. 그래서 저쪽에서 반응하면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두 팀 간에도 그게 있을 거야. 야 맞춰 한번 하자 했는데 아마 평소면은 싸울 일도 어린이날 시즌 야 변수 주지 마 그냥 나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냉철함을 더 이기고자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악바리로 하지만 상대를 괜히 자극하지 말자.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승리를 향한 갈망에서 나온 젠틀함인 거네요. 되게 이기고 싶어해 보여. 진짜 특히 정수빈 선수 같은 선수들이 진짜 맞아. 악바리처럼 많이 해요. 이게 지금 녹화는 3월 29일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영은 아마 4월 중순부터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어린이날 시리즈 근처에 한번 대야겠네요. 이거. 아, 어린이날 시리즈 직전에 듣는 어린이날 잠실 라이벌 이야기. 어린이날 시리즈 만약에 네. 딱 그때랑 겹치면 이제 네. 분노에 가득 찬 팬들이 진짜 댓글을. 올려오죠. 무조건 전에 올리셔야 유튜브 된다.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게 이제 LG로 치면 이제 캐스터한부터 아, 시작해서 그쵸. 쭉쭉 알고리즘 이렇게 뜨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딱 걸렸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발언을 안 했다. 저 새끼 뭔데 나가서 LG 팬이라고 앉아 있냐. 뭐 인스타 와서 찾아와서 할 것도 아니고. 저뭐 인스타 그냥 뭐 비공개로 만들면 되죠. 하면 되지. 그렇죠. 뭐 저희 그렇습니다. 공식 계정에 찾아오는 거는 뭐 제가 알아서 감당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녹화만 거의 2시간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는 좀 팟캐스트인데 좀 시의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렇죠. 좀 모셔와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 다음엔 꼭 더 시의성 있게 재밌는 주제들도 가져와서 어린이 하시죠. 입중계나 하시죠. 라이브. 두 분이서요?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욕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서. 욕 상관없습니다. 딜레이 걸어놓고 이제 편집 걸어드릴게요. 제가 매직박님을 따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좋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